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0년 6월 17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인데요. 상당히 강력한 내용들, 센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이렇게 세 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써 있습니다. 주요 과제별 제목을 보면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그러니까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를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로 일단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고요.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을 투기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큰 2번을 보면은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큰 3번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든지,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한다든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부동산 매매업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대상으로 실거래 특별조사를 한다든지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1216 대책과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 이행,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이행,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항상 매번 정책 나오면 뻔한데요. 주택시장 동향을 일단 살펴보고 그다음 평가를 한 다음에 정책 대응 방안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통의 그 대책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최근에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은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수도권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1216 대책 후에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째 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6월 첫째 주 보합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죠. 지금 빨갛게 보이는 요 선이 지금 2020년의 모습입니다. 4, 5월 달에는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지만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 4구에서 2, 3, 4월, 5월까지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6월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규제를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미미하죠. 평소 그 예년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세에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이 초입에 뭔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지난 2월 달에 지정이 됐었죠. 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지만 최근에 비규제 지역인 안산이나 군포 등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 중에 최고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안산, 오산, 인천 등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청주는 최근에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고요. 자, 그리고 법인 거래에 대해서도 따로 그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갭 투자들도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에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법인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에는 1%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3%로 늘어났다. 일단 비중만 보면은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천이나 청주 같은 시장 과열 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 자체가 3%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늘어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정부로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8%였는데요. 서울에서 5월 달에는 52%를 기록했고요. 특히 강남 4구에서는 1월 달에 57.5%였던 것이 지난 5월에는 72.7%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년 116 대책을 통해서 대출과 세제 등을 보완했고 금년 2월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고 5월에는 주택 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그러나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이런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안 요인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외곽 지역 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일부 지방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규제 지역의 안정세도 다시 깨지고 있다, 재반등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30년 초과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단지에서 안전진단 통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마이스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지난 5월 말에 있었고요. 삼성역 근처에 GBC 착공이 5월 초에 있었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잠실과 삼성동 일대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정책 대응 방안을 일단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이제 투기 수요가 유입되니까 비규제 지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우려되는 그런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요. 자,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된 그런 규제, 정비사업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그리고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개의 덩어리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2편에 다시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